1973년 마리오 puzo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대부는 아카데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를 거장의 위치에 올려놓은 명작입니다. 이 영화에서 갱스터 가문에서 유일하게 평범한 삶을 살던 마이클은 아버지이자 조직의 우두머리 돈 콜레오네가 암살당하고 가족들이 위기에 처하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적을 암살하고 이탈리아로 도망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누구보다 냉혹하고 잔인하게 적을 제거하며 암흑가의 제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한 폭력은 계속되고 결국 작은 형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죽인 것입니다. 대부 3편에서 마이클은 교황청에서도 인정하는 힘있는 사람이 되지만 결국 자신을 노린 조직의 총탄에 사랑하는 딸을 잃고 맙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참으로 쓸쓸합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악행을 용서받으려 했던 마이클은 쓸쓸하게, 참으로 쓸쓸하게 혼자 죽습니다. 대부는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쫓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마이클처럼 하면 되죠. 잠을 줄이고 오로지 목표만 생각하며 달리고 또 달리면 됩니다. 남보다 냉혹하게 판단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하며 친구, 가족, 모든 인간관계를 뒤로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몸집을 불리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 적을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마이클이 그랬던 것처럼 성공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마이클은 오로지 가족을 위해 그 모든 악행을 저질렀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곁에는 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코폴라는 이 감정으로 가득 찬 마지막 장면을 와이드샷으로 잡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남자의 쓸쓸한 최후를.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은 다 어디에 있단 말인가? 허무하고 허무하고 허무하다. 이 장면은 우리 삶의 아이러니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 성공은 가족을 희생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삶의 아이러니 말입니다. 지금은 생존의 시대입니다. 이데올로기는 무너졌고 종교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과학은 우리를 점점 더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로지 생존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죠. 때문에 인터넷에는 성공에 대한 강의가 넘쳐납니다. 월천, 억대 수입과 같은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희생과 상처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없는 빛이 존재할 수 없듯이 상처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계산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남보다 앞서려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가족. 우주는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과 양의 합은 언제나 0으로 수렴됩니다. 그러므로 성공이라는 플러스 값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질량의 마이너스 값이 따라옵니다. 대부의 마이클이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죠. 성공하기는 쉽습니다. 독해지면 됩니다. 희생하면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가족을 지킬 만큼 힘을 가지면서도 가족을, 아니 자기 자신의 영혼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공의 욕망에 잠식당할 때마다 그 욕망의 출발점이 어디였는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출발점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고장난 폭주기 관찰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적은 무엇이고 수단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것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이야말로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아이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원어민 같은 영어 실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죠. 아침마다 엄마가 차려두는 밥 한 그릇, 저녁에 아빠와 같이 노을을 보며 산책하던 기억,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무한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기억들이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원어민 수준의 영어와 외국 학교 학위로 글로벌 기업에 취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뚫려있는 커다란 구멍은 억대 연봉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것입니다. 생존의 시대에 내면 따위 중요하지 않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 사고방식이죠. 성공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마땅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빵만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생존이 화두인 시대일수록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인간은 물리적 생존을 넘어 관념과 감정의 존재이며 정체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존재를 지탱하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정신과 개념이죠. 개인의 정체성과 과거, 미래의 연결선은 오로지 정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결선이 끊어지면 인간은 작동이 멈추어 버립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리적 성공을 위해 정신과 감정을 죽이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족의 사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인간 생존의 필수적이고 최종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이 원시시대부터 인간이 택한 생존 전략이었고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루는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가 원시시대와 같이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은 성공만이 유일한 목표이며 성공이란 목적을 위해 희생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진화를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는 음모입니다. 잘 살펴보면 이것은 결국 마케팅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서 마케팅은 바로 복음입니다. 인터넷에는 매일 성공을 전파하고 성공하는 법을 팔아 성공하고 있습니다. 월천 버는 방법을 강의해 월천을 버는 참으로 우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성공 없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만의 밸런스를 찾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찾고 유지하는 일은 일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이를 잊는다면 그렇게 바라던 성공을 손에 쥐고 나서 대부의 마이클처럼 쓸쓸하고 공허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